진짜 벌레가 너무 가득.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토양의 지렁이와 같은 역할을. 예, 보신 것처럼 지난해 여름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출몰한 러브버그가 서울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정지섭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거 보면은 이 러브버그라는 게 사실 지난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. 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. 예. 갑자기 이게 어디서 온 거고 네. 또 어디서 어떤 벌레입니까? 그 이름도 좀 낯설지 않습니까? 네. 정식 이름이 저도 좀 낯선데요.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 예, 예. 붉은 등 우단 털파리. 이름도 참 낯설죠. 예. 이 이름이 사실은 최근에 생겼습니다.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이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통칭 러브버그, 네. 우리말로는 사랑벌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말이 친숙한데요. 예. 이 날아갈 때 암컷과 수컷이 이런 그 꼬리를 맞대고 짝짓기를 하는 모습으로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아주 저게 저런 이름이 붙었는데요. 근데 이게 또 보면 한 마리,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한 쌍이 꼭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. 한 마리씩 날아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. 또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가 붙어서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날아가는지는 아직도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습성은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. 다만 예. 이제 그 오는 곳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에 네. 있는 곳에서 다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예를 예.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걸프 지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남부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그냥 날라오는 건 아니고요. 화물선이나 이런 네. 여객선이나 예. 이런 거를 타고 이제 항만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날아와가지고 좀 이제 수도권 쪽으로 유입되는 걸로 그런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지난해 여름에만 해도 은평구 등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출몰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울 전역에서 보이거든요. 예.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?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포구라든지 뭐 은평구, 서대문구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. 러브버그가 출몰했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 뭐 이렇게 많이 공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25개 모든 구에서 지금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고요. 예. 서울을 넘어서 뭐 부천이라든지 안산 뭐 이런 곳으로 주로 서남쪽에 있는 경기도 도시들에서도 많이 지금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이 이유는 지금 그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그런 교통수단을 타고 이쪽으로 가서 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 추측이 되고요. 예. 실제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도 러브버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게 도대체 네. 언제까지 이렇게 러브버그들이 퍼질 것이냐. 자,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. 예. 그 일단은 장마철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장마가 와가지고 이제 흙이 젖으면은 네. 이렇게 흙이 습기를 머금어서 땅 속에 있는 유충들의 부활을 촉진을 해서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 분석한 패턴인데요. 예. 근데 꼭 이게 맞는 것만도 아닌데 지난주에 한 번 비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 인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졌다가 또 줄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이번 장맛비가 온 다음에야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다만 굉장히 이 수컷은 뭐 한 사흘 정도 있다가 죽고요. 예. 암컷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가지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. 네, 예. 수명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예. 생태계를 보면 천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예. 이 러브버그에 천적은 없는 건가요? 지금 천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. 네. 일단은 이게 굉장히 낯선 벌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천적들이 네. 결국 이 러브버그도 많이 즐겨 먹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새라든지 거미라든지 사마귀 뭐 이런 짐승 이런 동물들이 네. 굉장히 잘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러브버그 처음 봐서 이제 언론들도 많이 찾아보고 네. 이렇게 예. 했으면서 아, 이게 사람한테는 해를 안 주고 이익충이구나. 예. 자,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,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익충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? 러브버그가 이제 주로 부화를 하는 곳이 산 밑에 있는 낙엽이 있는 토양입니다. 예. 네. 거기서 이제 애벌레들이 깨어나면은
거기서 이제 일단 신진대사를 하거든요. 뭐 흙에 있는 유기물 같은 거를 섭취를 하고 자기 배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집니다. 일단 그런 효과가 있고요. 예. 두 번째가 요즘 그 꿀벌이나 이런 벌새나 이런 생물들이 하고 있는 꽃가루 바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암꽃과 수컷의 수분을 돕는 이런 중매쟁이 그렇죠. 역할. 러브버그가 또 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꿀벌이 많이 그런 역할을 하던 꿀벌이 많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. 네. 지구촌 식물들이 뭐 황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식물이 생장하는데도 러브버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해롭기보다는 이익을 주는 그렇습니다. 곤충인 것 같은데. 익충이 맞습니다. 네, 근데 아무래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네. 징그럽고 예, 좀 맞습니다. 피하고 싶은 분들이 맞습니다. 많거든요. 예. 어떻게 피하면 될까요? 일단은 가장 효과적인 건요. 창문 단속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방충망 같은 게 조그만 구멍이 뚫리거나 네. 이게 울더라도 바로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창문 단속을 잘하고 집에서 저처럼 이제 좀 어두운 톤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벌레들이 기본적으로 밝은 곳을 그렇게 그 날아다니는 본능이 좀 제어가 될 수 있다고 예. 합니다. 아. 그리고 살충제보다는 이렇게 물을 뿌리면요. 물이요? 예, 물을 뿌리면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그 우리가 말하는 퇴치 효과를 상당수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아. 가급적 전문가들은 살충제는 뿌리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